그 일로 진짜로 쫓겨났어요? 비제자 부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 그게 진짜임을 드러내는 정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다가 네.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반말을 쓰지 않았고요. 네. 시정일관 존댓말로 정중히 물을 잠가줄 것을 요청을 했고 정중히 요청했고. 정중하게 물 좀 잠가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잠가달라고 했는데 기분이 좀 나쁜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퇴근하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그 앵커께서 지나가면서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미 다 공개된 영상이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 옆을.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익숙해지지가 않아, 이 상황이 사실은. 근데 하고 지나갔다? 하고 지나가서 저도 모르게 아니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니까 물쓴 내 눈치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MBC 앵커인데 라고 멋지게 말하고 퇴근했죠.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 전 8시 한 30분쯤인가 노조 사무실에서 일하는 간사 선배가 있는데 그 다음날 선배가 바로 아침에. 다음날 바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윤경아 너 어제 배현진 씨랑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무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 어저께 화장실에서 물 잠그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선배가 야 좀 회사가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일단 알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네,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알고 나오라고 해서 출근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부장이 부르시더라고요. 부장이 불러서 부장께서 윤경아 너 어제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팩트를 빠뜨리지 말고 낱낱이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부장께서 일단 알겠다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누구를 만나고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저한테 윤경아 미안한데 어저께 있었던 일을 경위서를 써라 라고 하셔서 경위서를 쓰라고 하니까 썼죠. 근데 경위서 저만 쓴 건 아니고 배현진 씨도 썼어요. 저는 2013년 7월 며칠 5층 여자 화장실에서 배현진 씨를 만났습니다. 배현진 씨는 그때 양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물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 같아서 물을 잠가달라고 했습니다. 배현진 씨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을 썼어요. 쭉 써가지고 부장께서는 너는 기자니까 드라이기 팩트만 간략하게 쓰라고 하셔서 한 A4 한 반 정도 써가지고 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경위서 쓰는 걸로 끝나나 했더니 그거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진상조사단장이 생겼어요. 진짜로? 진상조사단장이 저를 불렀죠. 단장이 누구였어요? 지금 100분 토론 진행하시는 박용찬 앵커께서 저를 부르셨죠. 부르셔가지고 너의 경위서와 배현진 씨의 경위서가 대부분 다 일치하는데 딱 한 군데 틀린 데가 있다. 너가 배현진 씨 화장실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배현진 씨한테 문 잠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리다며 나중에 알고 봤더니 CCTV까지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CCTV까지 돌려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 제가 안 나갔다 온 걸로. CCTV를 확인했다고요? CCTV를 보게 해주려면 거쳐야 하는 어떤 부서 근무자를 통해서 들은 거라서. 그리고 CCTV도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 말이 맞든지 어땠든지 간에 확인을 했으나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저희 부장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때 국장이 지금 김장현 사장님이시죠. 김장현 사장이 이제 부장을 부르셔서 그때 김장겸이 등장하는구나. 보도국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도국장께서 저희 그 국제부장을 부르셔갖고 그때가 얘기 나왔던 건 인사조치가 아니라 징계였어, 징계. 징계 이유는 뭐랍니까? 공정방송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위한 파업을 했는데 그 와중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대체 인력들과는 사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제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다소 다정함이 떨어졌죠. 저의 그 행동과 말에 있어서 다정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다정하지 못하는 것이 업무 분위기를 쭉 훼손해 왔는데 안 그래도 얘가 한마디로 기존 기자들과 새로 들어온 기자들을 차별하는 애로 말하자면 찍혀 있었는데 빌미가 잡힌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강화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징계. 왜냐면 이것만으로 인사가 났다는 건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도국장이, 그때 김장겸 보도국장이 부장에게 했단 말을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정말 내가 꿈꾼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부장이 미국에 계셨는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상황을. 그랬는데, 그때 국제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처음에 인사가 아니라 징계를 얘기했고, 징계를 하겠다는 인사를 확실히 밝혔다. 그래서 부장께서 이걸로 징계한다는 것은 MBC 망신이다. 이렇게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화장실에서 물 잠그라고 했다고 징계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징계 못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그러면 인사를 하겠다. 인사. 네, 인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부장께서 인사도 말이 안 된다. 징계성 인사가 나도 그건 징계나 마찬가지고 그럼 말 나가고 정말 좋을 게 없으니까 정말 인사하고 싶으면 정기 인사 때 내라. 네. 라고 타협을 하시고 그러고 나 정기 인사 때 인사가 났으니까 저로서는 정기 인사 때 난 인사가 당연히 그것 때문에 난 인사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 부장께서 처음에는 배현진 앵커가 바로 제 뒷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을 떼어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층을 바꿨죠. 배현진 아나운서는 그 일로 징계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왜 갈등의 양 당사자인데 한쪽은 징계를 받고 한쪽은 안 받는 거죠?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배현진 아나운서는 왜 이쁨을 예뻐서? 받았죠? 아니 그럼 왜 소위 그 당시 사측이 배현진 아나운서는 예뻐한 거죠? 그건 있었죠. 그 배현진 아나운서가 파업을 하다가 올라갔었잖아요. 파업을 접고. 그리고 파업 때 이용을 당했다는 뉘앙스의 글을 많이 올리고 또 인터뷰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처음에 파업을 했었고 배현진 아나운서가 중간에 뉴스를 복귀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용을 당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글을 썼던가요? 트위터가 뭐 어딘가에 올렸었다고 기억해요. 네네네, 즉 맞아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바였다는 네네. 뉘앙스의 글을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업에 다 동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선택이니까 올라간 걸 가지고서 배신했다거나 뭐라고 하는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이 사측에서 봤을 때는 상징적인 인물이 그렇게 그 공식적인 고지를 하면서 올라왔다면 사측에서는 제가 사측이어도 예뻐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기자를 하다가. 지금 제가 있는 부서가 미래방송연구소라고, 뭐 하는 데입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일을 아예 안 주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거 참. 일을 안 일을 전혀 줘요? 안 주죠. 일을 전혀 주지 않고, 근데 저 말고도 그런 그 일을 전혀 받지 못하는 기자나 PD, 아나운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요? 옆방? 그나마 저는 상암동 본사에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여의도나 아니면 구로 같은데 뭐 폐건물이나 가건물 같은 수준의 사무실도 차려가지고 거기로 사람을 보내고 했죠. 일부러 그런 사무실 차려서 글로 보내버려요? 하지만 성과는 입력을 해야 돼요. 뭘 했다라는 거를 일주일 단위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번 주에 뭘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업적을 이뤘다는 거를 일 아무것도 안 주는데 안 주면서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옆방으로 쫓겨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주 많고요. 그 누적 집계로는 한 200명 가까이 돼요. 200명 정도 쫓겨갔고 부당 정보, 부당 징계 합해가지고 200명 가까이 되고 지금 뉴스데스크를 만들고 있는 인원 중에 한 90%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저희는 사실 보도국에 일하는 사람들 서로 모른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회사 분위기도 독특하고 그다음에 일이 굉장히 이렇게 그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해서 보도국에 있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뉴스데스크에 나오는 리포트하는 기자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90%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2012년 파업 이후에 다 들어온 분들이죠. 그걸 채웠던 90%는 다 어디로 가 있다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다 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방에도 뭐 저보다 어린 후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 유배지로도 몇 명이 뭐 한 20명 가 있고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전혀 보도랑 무관한 즉 사실 이제 기자를 하겠다고 뽑았고 기자를 하라고 뽑은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회사와 그 기자와의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난 기자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는 이 경영진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퇴사할 때까지 기자 못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쨌든 성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고과를 낮게 매겨서 맞아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이번에도 인사고과를 저희 그 미래방송연구소에서 한 명이 최하를 받아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제가 받았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하면서 예상은 했는데, 네. 스케이트장 뭐 관리로 보내고, PD를. 아니, 뭐, 청소시키고 이런 사례는 들었는데. 청소는 아니고요. 네. 주차장 관리 시키기도 했고, 주차장. 예, 그리고 뭐 공사장에 보내기도 했고, 공사장. 신사옥 건설할 때, 상암동 건설할 때 공사장에 보내기도 하고, 또 징계나 인사 조치는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때 파업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서장 물러가라였지, 그때. 예. 김재철 물러가고, 회사 정상화 시켜라 이거였죠. 파업을 한 저희가 알기로 한 12번쯤 한 것 같거든요. 제 입사 전에부터 카운트를 하면 한 3번, 12번쯤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때마다 다 사실 저희가 원하던 말을 어느 정도는 얻었어요. 예를 들면 이대로 이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이 있으면 우리 뉴스가 올바른 뉴스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는 제작 거부를 하거나 파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는 너희의 요구가 일리가 있다. 너희가 정 그렇게 이 사람과 같이 일 못하겠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수순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그 순 역사를 믿고 그때도 너무 이제 뉴스가 이상하게 막 나가니까.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나간 뉴스에 비하면 그때는 정말 양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김재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망가졌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완전 친박 뉴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뷰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황당한 사건이긴 했어요. 저희 전부 다 이렇게 되게 듣고서 많이들 황당했으나 본인의 이렇게까지 사례가 황당했다고 다들. 그러니까 제 이 사건이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네, 황당하니까 다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붙여가면서 심심하니까 뭐 전수 사태, 뭐 화장실 대첩, 수도꼭지 게이트, 뭐 양치 대첩까지 여러 명 불러가면서 뭐 그랬는데 이제 워터게이트로 제가 통일했지만 어쨌든 워터게이트가 제일 고급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제가 통일했어요. 어쨌든 이게 너무 황당해서 회자가 되었으나 정도의 차이일 뿐. 정말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이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 후배 같은 경우는 기사를 뭐 이렇게 단신 3줄 쓴다고 치면 뭐 3번째 줄을 쓰느냐 마느냐 아니면 3번째 줄에 무엇을 넣느냐 마느냐 정말 기자로서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선후배 간의 논의나 그 말하자면 어떤 좋게 말하면 토론?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맞다 너가 맞다 할 수 있잖아요. 기자가 기사 놓고서. 근데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체 인력과 함께 이 기사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는 한두 마디 언쟁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기억하고 그 다음날 바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도 경유서 썼어요. 그 친구도 경유서를 쓰고 2주인가 있다가 리포트 안 하는 부서로 발령이 났죠. 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인사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리포트를 못 하고 있는데 그때 싸우셨던 분은 특파원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빌미만 생기면 계속 그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들을 다 일선에서 밀어냈군요. 이렇게 좀 꼼꼼하게 진행이 될 정도면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어느 순간 느꼈어요. 이것은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잊지 않는 어떤 리스트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꼼꼼하게 몇 달이 지나서도 잊지 않고 이 사람을 집어내서 다른 곳을 보낼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를 원천 배제시키고 더 이상 제작 일선에 동참시키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불가능하다고 느꼈었죠. 그럼 혹시 그 파업에 참여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리포팅을 하고 기자로서 기사를 쓰는 기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 한 20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뭐 회사 측이 예뻐서 또는 뭐 이렇게 변절을 해서 쉽게 말해서라기보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을 향해서 신동진 아나운서가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선후배 사이인데. 네. 그게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내부 분위기가? 분위기가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그 많은 시청자들께서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이 있으실 텐데 그동안 뭐 그것과 했냐? 함께 그렇죠. 네. 사실 그동안 뭐 하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정권 교체되고 판단해주니까 하니까. 네. 나와가지고 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웹툰을 그린 이유도
우리는 굉장히 힘든데 밖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인상을 제가 어느 순간 받았어요. 이게 모르죠. 네, 모른다는 인상을 받았고 수단은 진지한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쉽고 재미있는 걸 어떻게 어필할 수 없을까 하다가 웹툰을 그린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게 그 김장겸 부장, 국장, 본부장, 사장 올라오면서 그렇게 의사정책 인사권자로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뉴스는 안 나가는 게 나아. 그러면서 제가 주저에 가서 선을 끊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출입증은 출입이 안 되는 출입증을 주는 거예요. 저는 리포트를 맡는 입장이지만 제품은 사실 정말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고 싶고 없애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 분들도 피드수첩을 없애느니 거기서 내가 좀이라도 좀 이렇게 그 사회에 기여하는 리포트를 만들고 싶다, 제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남아 계셨는 것 뿐이지, 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 또 징계받고, 정기 3개월 갔다 돌아오고, 뭐 다른 부서 갔다 돌아오고,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본인의 깜냥껏 정말 싸워왔거든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조금 외부 환경이 저에게 좀 이게 우호적이 됐잖아요.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또 시청자의 시선 같은 게 되게 우호적이 됐기 때문에 PD수첩 처음에 제작 거부 시작을 하셨고 7월 말에 거기 2580 다시 제작 거부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나운서들, 보도국 기자, 보도국 밖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제작 거부 또는 저같이 제작을 안 한 사람들은 업무 거부 대열에 합류하셔서 지금 한 350명 정도가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그 힘을 계속 밀어붙여서 아마 내일부터는 저희가 총파업 투표를 하거든요. 파업을 하면 그 시청자들께 저희가 어떻게 싸워왔는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싸워갈 것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MBC가 얼마나 과거에 날렸는지 뉴스나 탐사 보도로. 근데 그게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던 것인지 그 사람들이 다 고스란히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돌아갑니다. 손석희 사장이 JTBC에 가서 하던 거를 MBC에서 다 했었던 거거든요. 그거 다 매주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죠. 저희는 사실 우리는 어쨌든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약간 시청자들이 우리 등 뒤에 있고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셔가지고 저를 비롯한 저희 동을 다 돌아가서 멋진 방송 만들면 다시 MBC 봐주실 거죠? 정말 봐주실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혹시? 저희가 옛날에 만들었던 사람들 다시 가서 그렇게 만들면 다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동료들은 그걸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국장께서 저희 그 국제부장을 부르셔갖고 그때가 얘기 나왔던 건 인사조치가 아니라 징계였어요, 징계. 징계 이유는 뭐랍니까? 공정방송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위한 파업을 했는데 그 와중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대체 인력들과는 사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제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다소 다정함이 떨어졌죠. 저의 그 행동에 있어서, 행동과 말에 있어서 다정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다정하지 못하는 것이 업무 분위기를 쭉 훼손해 왔는데 안 그래도 얘가 한마디로 기존 기자들과 새로 들어온 기자들을 차별하는 애로 말하자면 찍혀 있었는데 빌미가 잡힌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징계. 왜냐면 이것만으로 인사가 났다는 건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도국장이 그때 김장겸 보도국장이 부장에게 했단 말을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정말 내가 꿈꾼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부장이 미국에 계셨는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상황을. 그랬는데 그때 국제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처음에 인사가 아니라 징계를 얘기했고 징계를 하겠다는 인사를 확실히 밝혔다. 그래서 부장께서 이걸로 징계한다는 것은 MBC 망신이다. 이렇게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화장실 그 일로 진짜로 쫓겨났어요? 비제작 부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 그게 진짜임을 드러내는 정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다가 네.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반말을 쓰지 않았고요. 시정일관 존댓말로 정중히 물을 잠가줄 것을 요청을 했고 정중히 요청했고. 정중하게 물 좀 잠가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잠가달라고 했는데 기분이 좀 나쁜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퇴근하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앵커께서 지나가면서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미 다 공개된 영상이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 옆을.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익숙해지지가 않아 이 상황이 사실은. 근데 채 하고 지나갔다. 하고 지나가서 저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니까 물 쓰는 애 눈치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MBC 앵커인데 라고 멋지게 말하고 퇴근했죠.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 전 8시 한 30분쯤인가 노조. 그래서 물 잠그라고 했다고 징계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징계 못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그러면 인사를 하겠다. 인사. 네, 인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부장께서 인사도 말이 안 된다. 징계성 인사가 나도 그건 징계나 마찬가지로 그럼 말 나가고 정말 좋을 게 없으니까 정말 인사하고 싶으면 정기 인사 때 내라. 네. 라고 타협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기 인사 때 인사가 났으니까 저로서는 정기 인사 때 난 인사가 당연히 그것 때문에 난 인사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 부장께서 처음에는 배현진 앵커가 바로 제 뒷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을 떼어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층을 바꿨죠. 배현진 아나운서는 그 일로 징계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왜 갈등의 양 당사자인데 한쪽은 징계를 받고 한쪽은 안 받는 거죠?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배현진 아나운서는 왜 이쁨을 예뻐서? 받았죠? 아니 그럼 왜 소위 그 당시 사측이 배현진 아나운서는 예뻐한 거죠? 그건 있었죠. 그 배현진 아나운서가 파업을 하다가 올라갔었잖아요. 파업을 접고. 그리고 파업 때 이용을 당했다는 뉘앙스의 글을 많이 올리고 또 인터뷰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처음엔 파업을 했었고 배현진 아나운서가 중간에 뉴스를 복귀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용을 당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글을 썼던가요?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경위서 쓰는 걸로 끝나나 했더니 그거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진상조사단장이 생겼어요. 진짜로? 진상조사단장이 저를 불렀죠. 단장이 누구였어요? 지금 100분 토론 진행하신 박용찬 앵커께서 저를 부르셨죠. 부르셔가지고 너의 경위서와 배현진 씨의 경위서가 대부분 다 일치하는데 딱 한 군데 틀린 데가 있다. 너가 배현진 씨 화장실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배현진 씨한테 문 잠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리다며 나중에 알고 봤더니 CCTV까지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CCTV까지 돌려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 제가 안 나갔다 온 걸로. 네. CCTV를 확인했다고요? CCTV를 보게 해주려면 거쳐야 하는 어떤 부서 근무자를 통해서 들은 거라서 그리고 CCTV도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제 말이 맞든지 어땠든지 간에 확인을 했으나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저희 부장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때 국장이 지금 김장현 사장님이시죠. 김장현 사장이 이제 부장을 부르셔서 그때 김장겸이 등장하는구나. 그것도 국장이었어요.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간사 선배가 있는데 그 다음날 선배가 바로 아침에. 네. 다음날 바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윤경아 너 어제 배현진 씨랑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무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 어저께 화장실에서 물 잠그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선배가 야, 좀 회사가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일단 알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네,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알고 나오라고 해서 출근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부장이 부르시더라고요. 부장이 불러서 부장께서 윤경아 너 어제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팩트를 빠뜨리지 말고 낱낱이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부장께서 일단 알겠다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니 누구를 만나고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저한테 윤경아 미안한데 어저께 있었던 일을 경위서를 써라 라고 하셔서 여기서 경위서를
쓰라고 하니까 썼죠. 근데 거기서 저만 쓴 건 아니고 배현진 씨도 썼어요. 예. 저는 2013년 7월 며칠 5층 여자 화장실에서 배현진 씨를 만났습니다. 배현진 씨는 그때 양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물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 같아서 물을 잠가달라고 했습니다. 배현진 씨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 썼어요. 쭉 써가지고 부장께서는 너는 기자니까 드라이기 팩트만 간략하게 쓰라고 하셔서 한 A4 한 반 정도 써가지고 낸 것 같아요.